트럼프 행정부가 뉴올리언스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5천여 명을 체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예멘, 미얀마 등 입국 금지 대상 19개국의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폭설과 함께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500만 가구에 날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에보트사의 일부 혈당 측정기 센서에 수치가 잘못 표기되면서 현재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는 해당 혈당 측정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100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지난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은 실용외교를 통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한국은 안보는 물론 재산업화의 절대적인 핵심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공식 관보 게재에 하루 앞선 현지 시간 3일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먼저 실렸습니다. 관보 게재는 한미 간 합의가 이제 이행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발효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인 4일부터지만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안보는 물론 산업, 기술 측면에서 한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전략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핵심은 실용주의이며 실용주의가 우리 외교의 나침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Pragmatism means placing national interests at the center while remaining open to cooperation wherever it can advance peace and prosperity. 조선과 AI 같은 산업 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걸 환기시키는 건 물론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ROK is absolutely key to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reindustrializing America. 또한 핵 우산을 포함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의 평화 안전 보장을 한미 동맹의 3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집권 일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브 비건은 비핵화가 죽어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분간 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주거 침입과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범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약 5천 명을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 명령 없이는 아이스의 구급 요청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한 지역 당국의 보호 정책으로 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불법 체류자들이 이번 단속의 주요 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겨냥한 강한 비판을 이어온 데 이어 오늘은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집중된 미니애폴리스에서도 단속 작전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It's a hellhole right now, and the Somalians should be out of here. They've destroyed our country, and all they do is complain, complain, complain. 현재 대대적인 단속으로 일부 상점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단속 상황을 알리기 위해 호루라기를 나눠주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투입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병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3세계 국가에서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미국이 입국 금지 대상 19개국 국민들의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민국은 어제 19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과 귀화 등 모든 이민 심사를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향을 받은 국가는 이란과 예멘, 미얀마 등 입국이 전면 금지된 12개국과 쿠바와 라오스, 베네수엘라 등 부분 제한 대상 7개국입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이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식 등 각종 예약 절차가 사전 안내 없이 취소됐고 후속 일정도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방침으로 인해 망명 신청을 해둔 약 150만 명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허가를 받았던 5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북동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강타해 각종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등 12개 주에서 최대 6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리고 짧은 시간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스노우스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하이오주에서 메인주까지 500만 가구의 겨울 날씨 경보가 발령됐으며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이미 시간당 1인치의 눈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지역은 내일 오전 눈과 함께 체감온도가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고 뉴욕주 일대에는 최대 시속 50마일의 강풍과 눈이 동반되는 폭탄 사이클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At this term, a bomb cyclone is just a rapidly intensifying low pressure system that often happens off the East Coast, and it can be destructive at times. You know, you are in Chicago, you got to be ready for any storm. 당국은 이 기간 도로와 인도가 얼어붙어 빙판길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과 관련해 수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민주당 주정부에 대해 지원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캘리포니아와 뉴욕, 미네소타 등 19개의 주정부가 스냅 수급자 명단과 신분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29개 주에서 18만 6천 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35만 6천 건의 중복 등록 사례도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농무부가 수급자들의 신분과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AP is a lifeline for 5.5 million Californians every month, for 42 million Americans every month. It helps families get groceries, it keeps children fed, it keeps people afloat during hard times. It's one of the most essential anti-hung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once agai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tting that lifeline at risk, and they're doing this at a moment when families are already struggling to put food on the table. 한편 현재 스냅은 미국 내 4,20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은 약 $190, 하루 기준으로는 $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측정기의 센서 오작동으로 사망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보고되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에보트 제조사의 일부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에서 잘못된 혈당 수치가 표시돼 7명이 숨지고 7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제품은 프리스타일 리브레 3와 프리스타일 리브레 3 플러스로 약 300만 개의 센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저혈당 수치가 잘못 측정될 경우 당뇨병 환자들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거나 인슐린 투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센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태라며 영향을 받은 기기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은 판다 레스토랑 그룹이 매장에서 이산화탄소 등 위험물질을 불법 취급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버사이드 내 매장 30여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매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산소를 대체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판다 레스토랑 그룹은 직원 교육과 기록갱신 등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민사 벌금과 환경 프로젝트 기금 등 약 10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주요 택배사들이 크리스마스 배송 마감일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까지의 배송을 원할 경우 일반 택배 서비스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의 마감일을 오는 17일로 설정했습니다. 단 알래스카와 하와이주는 하루 앞선 16일이 마감입니다. 페덱스의 경우 배송 등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4일 사이 접수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UPS는 오는 20일로 배송 마감일을 권고했고 서비스별로 17일에서 늦어도 23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택배사들은 연휴 기간 크리스마스 선물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송 지역별 마감일을 확인하고 접수는 마감일보다 미리 서둘러 달라고 권장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주류 판매점에 난입한 라쿤이 매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술에 취한 채 발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노버 카운티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애슐랜드의 한 주류 매장에서 밤새 누군가 침입해 여러 병의 술병이 깨지고 천장 타일이 뜯어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화장실에서 만취해 기절한 라쿤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라쿤이 천장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뒤 술병을 깨트리고 내부를 휘젓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ut I did see his eyes going back and forth like a typical drunk person, and he obviously could not stand up. So that told me that he needed to lay down for a little bit in order to regain his consciousness. And he was probably in the back of the shelter for a good 6 hours before he was able to pick up his head. 다행히 라쿤은 휴식을 취한 뒤 의식을 회복했고 부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총통이 평화는 협의가 아니라 실력에 기대야 한다며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관계를 한층 밀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의 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만 해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 평화는 합의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강력한 방어력이 없는 화해는 사실상 투항과 같다며 예비군 강화와 군비 확장 정책을 정면으로 옹호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약 58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을 마련하고 실전형 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대만 간 접촉 제한을 완화하는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당국자와의 만남을 비공개 장소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대만 공식 방문도 금기시해왔는데요.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교류 방식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제한을 더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고요. 이에 대만 정부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의 어떠한 형태의 대만과의 공식 접촉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인문사회과학 명문 공립대인 파리 일대학 팡테옹 소르본이 2026학년도부터 EU 비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등록금은 연 30만 원에서 약 490만 원, 석사 등록금은 43만 원에서 약 670만 원으로 각각 16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EU 출신
망명신분, 그리고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 44개국 출신 학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데요. 파리 일대학은 국가 지원이 줄고 물가가 오르면서 재정 압박이 심각해졌고 자료 구입 예산의 90%가 끊길 만큼 상황이 어렵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한국에서는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석 달간 아동학대를 일삼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은 부인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다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구급대원 품에 몸이 축 늘어진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생후 16개월 여자 아기.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외상성 쇼크, 강한 외부 충격으로 숨졌다는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20대 친모와 30대 사실혼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이 9월부터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부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남탓만 했습니다. 친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때렸다고 학대와 폭행의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고 남성은 아내가 훈육을 한다며 폭행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말린 적도, 온몸이 멍투성이인 딸을 병원에 데려간 기록도 없었습니다. 안 부끄러우세요?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데 혐의 계획적으로 모면하신 건가요? 경찰은 친모가 남편과 지인에게 보낸 딸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SNS 메시지와 멍자국 가리는 크림을 검색한 기록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학대해 공범으로 봤습니다. 숨진 아기가 다닌 어린이집 역시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주 만에 등원한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촬영까지 하고도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친모의 말만 믿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친모와 사실혼 남성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체중 미달이었던 숨진 아기에 대한 방임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 내용을 부실 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표현을 바로잡고 유출 항목도 빠짐없이 반영해 다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발표 당일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도 유출이라는 말은 없고 무단 접근이라고 나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쿠팡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여기저기 했었어요. 정부가 쿠팡의 부실 통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도 바로잡으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쿠팡은 유출된 정보 범위를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라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내용도 추가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다고 제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또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다 구석으로 치워버린 사과문도 충분히 공지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내하지 않고 있어 사고 직후 전후로 쿠팡 전현직 임원진이 쿠팡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일주일 뒤에는 전 부사장이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쿠팡이 사고 인지 시점이라고 당국에 신고한 날보다 이르긴 하지만 내부자 의심 거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쿠팡 측은 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내부자 거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쿠팡 상대 법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9일까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고 이와 별개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고객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내란 1년을 맞아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을 막아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며 추위가 매서웠지만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무장 계엄군들이 침탈했던 공간은 시민들이 메웠습니다. 재기발랄한 문구들이 담긴 각양각색의 깃발,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로 불렸던 은색 담요,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 있던 지난 겨울의 탄핵 집회를 축제로 승화시킨 응원봉까지 등장했습니다. 1년 전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의 위협을 저지한 건 시민들의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단죄는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내란 역시 종식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솔직히 해결된 게 많이 있나? 파면시킨 거 말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작년 12월 3일 날 새벽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목 놓아 외쳤던 개헌 같은 사회개혁 과제들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완전한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행동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약 1.5km가량 떨어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앞길 건너편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침탈을 시도했던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엄이 발령됐던 시각 밤 10시 27분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2월 3일은 내란이 발생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계엄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던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불법 비상계엄을 알리는 대국민 담화가 선포됐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년이 지나 같은 장소에 선 새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그날 밤 내란을 막아낸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폭설에도 한겨울 아스팔트 위를 지키고 남태령 고개에서 밤새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던 이들 모두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 국민 주권의 날을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친 건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내란을 아직 진압 중이라 표현하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고 명징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적당한 봉합이 아닌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추가 특검 필요성에는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결정이 우선이라고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결정할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모임과 약속이 늘어납니다. 함께 웃고 한 해를 나누는 시간. 그만큼 안전에 대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정 무렵에는 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높아집니다. 즐거운 자리 후에는 직접 운전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 뇌의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술이 깼다고 느껴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의 반응은 여전히 늦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운전은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라이드쉐어를 이용하세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